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트에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제 굉장히 좀 요즘에 핫한 트렌드죠. 퀀텀 막 얘기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저희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심플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침해,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퀘스트가 바라보는 보안에서의 핵심은 계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보안을 하더라도 만약에 계정의 침해가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에 계정을 탈취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정이 아주 심플한 패스워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의 보안이 돼 있어도 사실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계정과 권한의 중심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택근무가 많이 되면서 가장 많이 시장에 화두된 단어가 아마 VDI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택근무 기간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VDI 업체들이 일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VDI가 많이 됐는데요. VDI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보안에서의 가장 취약한 점은 뭐냐? 외부와 내부의 접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재택근무도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VDI는 그런 접점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높은 보안을 제공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재택근무 VDI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면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내부에 있는 어떤 서버가 인증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취약점을 통해서 인증을 처리해 주는 서버를 공격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재택근무가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개인 단말을 어떻게 할 거냐. 때에 따라서 회사에서 뭐 단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일부 분들은 뭐 PC방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막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를 쓰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재택근무의 기본적인 보안에 뭐 카페에 가서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분들은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래도 할 수 있고요. 이메일에 이상한 거 있으면 열어보지 말라래도 열어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저희가 보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케이스가 그겁니다. 일반 단말은 해킹될 수 있다. 일반 단말이 해킹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그 단말을 통해서 내부로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의 보안도 다 바이패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회사 내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회사 내에 있는 개인 단말에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VDI 기반의 재택근무 환경의 보안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보안 사고들이 있었죠. 이 중에 많은 수가 재택근무 단말을 통해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VDI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의 재택근무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안에 리스키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주는 거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래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투자를 할 건지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보안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비 이상이 되면요 투자비 대비 효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말 보안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해서 100%의 단말 보안을 할 수 없습니다. 유사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재택근무 보안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접속을 할지에 대한 고민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최근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뭐 세시라고 나오는 것들 영역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리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것들 이게 두 번째 영역인 내부에 대한 탐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어떤 형태의 보안을 해도 내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위협이 발생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접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일반 단말을 공격해서 시스템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가장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주요 시스템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마 회사에 따라서 일부 회사들은 그 재택근무 단말에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 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모든 거를 보완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외부적 위협은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일반 단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3,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일부 직원을 뺀 나머지는 다 일반 사용자들이거든요. 일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보안 인식이 좀 취약하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일반 단말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단말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포인트가 생기고요. 근데 만약에 현재 운영하고 계신 일반 단말이 AD에 조인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AD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AD를 쓰고 있지 않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단말 보안 그 영역을 강화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AD에 조인돼 있다라고 하면은 AD를 통해서 어떤 단말의 위협이 다른 단말로 전파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말이 만약 해킹됐습니다. 그러면은 단말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안 수단이 통제입니다. 접근 통제는 여러 가지의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계정의 노출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단말이나 계정을 제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서버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안 개념의 하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단말이 해킹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가 접근 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요 두 가지 주제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 보안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시면요. AD는 굉장히 오래된 아키텍처입니다. 거의 20년 이상이 됐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MS 관련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MS의 좀 반기죠. 좀 더 안전한 AD를 만들어주면은 고객분들이 좀 좋을 텐데 굉장히 오래된 아키텍처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온프람에 집중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온프람에 있는 많은 영역들이 보안에서 좀 취약한 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IT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AD는 취약해서 안 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AD는 기본적으로다가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안들을 얘기하고 있고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 그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AD는 뭘 가지고 있냐면 계정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보안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에 루트 계정이 탈취됐다라고 하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계정이 탈취되면요, 루트를 통해서 모든 하는 행위는 다 정상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서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계정인데 이 계정이 운영하고 있는 게 AD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AD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AD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AD 보안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D가 만약에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AD 보안은 단말을 보안해 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말이 위협에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요. 단말을 통해서 시스템을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단말을 통해서 다른 단말로 전파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AD를 통해서 단말로 전파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AD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특정 단말에 위협이 들어오면요 아주 손쉽게 내부로 전파하게 되고요. 내부로 전파되면은 모든 단말이 랜섬웨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에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싱글 사인온 쓰고 있다. 만약에 싱글 사인온의 아키텍처가 윈도우에 어떤 인증이 되면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키텍처가 돼 있다라고 하면요 단말이 해킹되면은 손쉽게
별도의 어떤 저희가 뭐 시스템의 정보를 취합하되는지 시스템의 계정을 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접근 통제라고 하는 솔루션은 양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안 제품들을 했지만 만약에 접근 통제가 잘못해서 해킹이 되게 되면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시스템이 3,000개 있는데 예전에 접근 통제가 없을 시절에는 3,000개를 다 해킹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3,000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단말을 해킹했다라고 하면은 그 관리자의 단말에 가면은 접근 통제가 떠 있죠. 클릭하면 시스템에 접근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하지 않고요. 어떤 시스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근 통제 가면은 아주 잘 정리돼 있죠. 뭐 DB 서버, AP 서버 1, 2 쭉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은 싱글 사인온과 접근 통제처럼 같은 솔루션이 되면은 단말의 보안은 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D에 대한 보안을 얘기 드릴 때는 이거는 솔루션을 통하지 않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기본입니다. 투 더 베이직이라고 하죠.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장비에는 모든 장비에는 디폴트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웹로직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판매했었는데 그때 웹로직의 기본 아이디 패스워드는 웹로직입니다. 근데 어느 고객사에 갔는데요. 여전히 웹로직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회사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들은 기본 패스워드를 쓰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요. 이건 뭐냐?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져오면은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보안, 최소 숫자와 문자, 특수 문자가 조합되는 형태를 써야 되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AD도 마찬가지입니다. AD를 쓰게 되면은 AD 보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거는 AD 환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정책이 위반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개념이 예방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가 AD를 공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자 계정은 일부 사람들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계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을 직접적으로 탈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을 탈취해서 일반 계정을 관리자 계정화 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의 공격인데요. 이 보호는 그래 일반 계정은 탈취될 수 있어. 근데 관리자 계정을 권한을 주는 건 우리가 못하게 막겠어라고 하면은 보호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행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보호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위협은 웰노운 위협이 있습니다. 알려진 위협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알려진 위협들을 탐지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요즘에 안티바이러스에서 EDR로 넘어갔던 가장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이 네 번째는 우리가 AD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겠다. 이걸 통해서 분석하겠다는 게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AD 보안을 막 얘기 드리면은 사실은 많은 국내 작년 저희가 2019년도부터 국내에서 AD 관련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키사의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레포트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드 사이즈 제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기관 아니면은 제약 쪽에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보안에 할 수 없어요. 다 있으면 좋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안은 어느 정도 이상의 투자가 되면 더 이상 효과가 높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100%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대응입니다. 대응. 시스템이 망가지면 최소한 복구할 수 있어야 되죠. 야 그래 어떤 경우든 단말에 랜섬웨어 걸렸고 아니면 시스템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우리가 2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어야 돼라는 개념이 요 복구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머스크가 랜섬웨어 걸렸고요. 랜섬웨어 걸려서 특정 단말이 AD를 공격해서 AD 시스템까지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AD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9일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매뉴얼로 복구할 수도 있겠죠. 제가 굉장히 많은 날리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고 내가 매뉴얼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내가 매뉴얼로 복구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루션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안에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퀘스트의 솔루션은 AD에 대한 어떤 복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의 복구를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해. 근데 예산이 제한돼 있고 이 한도 내에서 보안을 더 많이 하기는 어려워라고 하면은 최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복구 프로세스를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게 매뉴얼이든 솔루션이든 기준점을 갖고서 복구 프로세스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넘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접근 통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접근 통제는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 딱 얘기하면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 시스템 접근 통제, 네트워크 접근 통제, 뭐 DB 접근 통제가 붙습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 그거를 얘기 드리진 않겠죠. 저희가 다른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접근 통제를 저희가 많은 그 고객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접근 통제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뭐 그룹사의 어떤 표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대부분은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접근 통제를 그렇게 많이 고민해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접근 통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계정 중에 굉장히 높은 권한의 계정, 그냥 쉽게 보시면은 시스템 레벨의 계정이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해라고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라고 했더니 이런 계정들은 관리자들이 알면 안 되고 이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도 제한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시스템, 네트워크, DB 접근 통제 말고 다른 시스템에서는 그런 중요한 계정이 없어에 대한 퀘션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외부로 퍼블리싱 되죠. 왜 그 서버 가상화 시스템에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외부로 들어가서 관리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죽일 수도 있고요. 계정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접근 통제의 대상에 있지 않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접근 통제가 시작한 배경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접근 통제의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한 포커싱이 아니고요. 그냥 컴플라이언스와 어떤 보안 정책에 따른 솔루션을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확대된 형태의 접근 통제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RPA 요즘 RPA 많이 쓰지 않습니까? RPA에서도 아이디 패스워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잘 관리되지 않고 있죠. 웹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인하우스 직접적으로 개발하신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S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병원 쪽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병원 쪽에서도 요즘에 의료기관의 그 사이트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웹도 있고 아마 CS도 있을 겁니다. 근데 CS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접근 통제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그러면은 접근 통제가 진짜 중요해라고 하면은 현재 커버리지 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접근 통제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왜냐면은 웹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SaaS 어플리케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회사 내에서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컨커 같은 SaaS 솔루션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아마존 클라우드, 뭐 애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CS 없죠. 시스템 없죠. 다 웹 콘솔로 들어갑니다. 이거 접근하는 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퀘스트는 이런 그 웹 어플리케이션, CS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의 시스템, 네트워크, DB 접근 통제와 동일한 형태로다가 통제해야 된다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저희 쪽에 갖고 있는 핵심이 뭐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접근 통제 솔루션을 쓰게 되면 누군가가 인증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서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를 런타임 시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체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마우스의 이동, 키보드의 입력 패턴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행위 기반의 분석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저희가 뭐 제로 트러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들이 얘기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여기에서 좀 더 고도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첫 번째 핵심은 계정과 권한이고 계정과 권한 중에 일반 계정,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 특권 계정이죠. 특권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일반 계정은 대부분 AD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권 계정은 접근 통제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정에 대한 보안은 현재 없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개념이고요. 특권 계정에 대한 보안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접근 통제 영역을 좀 더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저희가 20분이 내서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제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스에 와서 질문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